왕처럼 군림하던 남편을 버리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정희는 남편 진호의 은퇴 기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묵묵히 고기를 구웠다. 진호는 평생을 고위 공무원으로 지내며 집안에서도 왕처럼 군림했다. 그날도 진호는 며느리 앞에서 정희를 면박 주었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은행 업무도 제대로 못 봐서 내가 다 해줬지. 정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3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다. 처음엔 상처였고 그 다음엔 익숙함이 되었고 이제는 참다 못한 딸 지훈이 한마디 거들었다. 아빠 엄마도 대학 때 미대 유망주였잖아요.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포기하신 거지. 진호는 콧방귀를 뀌며 젓가락을 내던졌다. 미대는 무슨.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아. 내가 다 먹여 살렸지. 그 순간 정희는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35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한계에 도달해 끊어지듯이.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린 자화상이 첫 페이지에 있었다. 정희는 거울을 보았다. 60살의 자신과 24살의 자신 사이에는 3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이정희는 없었다. 이튿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떨었다. 35년간 몸에 밴 생체 시계는 결심 따위로 바뀌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6시가 되자 진호가 방에서 나왔다. 밥은? 왜 상이 안 차려져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직접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진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비웃듯 말했다. 아, 어젯밤 일로 삐진 거야? 유치하게. 알았어. 미안해. 자, 이제 밥. 직접 하세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거예요. 진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려움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호가 구겨진 얼굴로 나왔다. 라면이라도 끓여줘. 유튜브라도 찾아보세요. 당신 진짜. 진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냄비 꺼내는 소리, 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왜 우는 걸까? 후련해서? 아니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저 사람이 혼자서 밥도 못 먹게 만든 건 나야. 35년 동안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 거지. 내가 너무한 걸까? 정희는 몇 번이나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라면을 끓여주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끓여주게 될 거라는 것을. 부엌에서 아이씨 하는 욕설이 들렸다. 무언가 넘친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딸 지훈이 찾아왔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희 아빠가 라면도 못 끓이더라. 지훈은 엄마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쓴 거예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엄마 나는 중학생 때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던 날이었죠. 엄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는데 나는 문틈으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약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컸어요.
엄마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엄마가 조금 이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불쌍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그건 엄마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빠는 성인이에요. 무너질까봐 걱정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내가 항상 엄마 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해요. 지훈이가. 정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달랐다. 죄책감이 아니라 위로였다. 지훈아. 정희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울고 나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새로운 감정이 엄습했다. 두려움이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을 응시했다. 진호는 서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60살이야. 젊은 사람들도 취직 못하는 세상에 60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림. 35년 동안 붓도 안 잡았는데? 공포가 밀려왔다. 경제적 독립은 가능할까? 만약 진호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하면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막막했다.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대학교 4학년 때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때였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정혜 씨,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완벽한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용기. 정희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물감과 붓들이 들어있었다. 정희는 거실 테이블에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망설이다 정희는 그냥 붓을 내려놓았다. 선 하나를 그었다. 짧고 떨리는 선이었다. 이게 시작이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진호는 처음엔 정희가 금방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진호의 전략이 바뀌었다. 당신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갱년기 우울증 같은데? 내가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같은 증상이 갱년기 망상이래. 약 먹어야 해. 정희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60살에 갑자기 독립하겠다는 게 비정상적인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나.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너희 아빠 말이 맞는 걸까?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그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너무 늦게 이러시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엄마, 내일 저랑 상담센터 가요. 전문가 선생님이 엄마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날 정희는 딸과 함께 노년층 전문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희님은 아주 건강한 선택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35년 동안 그 관계를 견뎌낸 게 놀랍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변화는 항상 두렵죠. 하지만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2주가 지났다. 진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혈압약을 제때 먹지 않아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중이 3kg이나 빠졌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흔들렸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진호가 현관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다. 깜짝 놀라 달려가 깨우자 진호는 흐릿한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어지러워. 병원. 정희는 119에 전화했고 진호는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은 영양실조와 혈압관리 소홀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 의사는 정희에게 말했다. 보호자분이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겠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아들 상우가 도착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큰 건 아니래. 혈압 때문에. 상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정희는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상우의 표정에는 염려와 비난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상우야, 그럼 엄마는? 네. 엄마 나이는 몇인데? 엄마는 35년 동안 안 아팠을 것 같아. 엄마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 상우는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지금 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엄마가 살아보는 거야. 너희 아빠가 쓰러진 건 안타깝지만 그건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줘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야. 일흔 가까운 사람이 자기 약 챙기는 것도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니?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호가 태어난 후 정희는 결심을 더 굳혔다. 망설임을 끝내기로 했다. 지훈의 추천으로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도슨트 앤드 일러스트 과정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정희는 긴장한 채로 강의실 문을 열었다. 15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희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강사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미술사학자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과정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중에 미대 출신이신 분 계세요? 정희는 주저하다가 손을 들었다. 강사가 반갑게 웃었다. 오, 그럼 전공이 뭐셨어요? 서양화요. 그런데 35년 전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림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요. 한번 익히면 몸이 기억해요. 수업은 예상보다 즐거웠다. 미술사를 배우고 작품을 분석하고 직접 그림도 그렸다. 정희는 붓을 잡는 순간 35년 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어색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지만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공자셨어요? 네, 옛날에. 왜 그만두셨어요? 아깝네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결혼 때문에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진호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개의치 않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늘 그린 정물화를 펼쳐놓고 보니 어설프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진호는 정희를 길들이겠다며 큰 소리쳤다. 이혼하자.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 35년 내가 먹여 살렸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히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진호는 당황했다. 정희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지훈과 상우가 집으로 왔다. 가족 회의를 하자는 진호의 요청 때문이었다. 진호는 자식들이 자기 편을 들 거라 확신했다. 애들아, 너희 엄마가 요새 이상해졌다. 갱년기가 심한 것 같아. 병원에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먼저 보세요. 진호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은 재산 형성 기여도 분석 보고서였다. 정희가 35년간 한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문서였다. 수천만 원에 달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번 돈은 아버지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봐요. 엄마가 가사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그 돈을 벌 수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서류는 진호의 폭언을 녹취한 파일들의 목록이었다. 이건 또 뭐야?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지난 1년간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요.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소송 가능한 내용이에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희들이 나를.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사셨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이혼하시려면 하세요. 저희는 엄마의 독립을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비용도 다 될 겁니다.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진호는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문을 열었다. 진호는 정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초라하고 불안하고 나약한 얼굴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혼은 안 하겠어. 다시 예전처럼 살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처럼은 안 돼요. 그럼 어떡해? 우리 각자 살아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 자기 삶을 살아요. 당신은 당신 밥을 챙기고 나는 내 그림을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게 부부야?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부부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35년 동안 우리가 부부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나로 살고 싶어요. 진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혼자는 안 돼.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배우면 돼요. 이른이 다 되신 분이 자기 밥 한 끼 못 챙기는 게 말이 돼요? 당신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배우세요. 진호는 무너져 내렸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연민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진호 씨,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각자 3개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고 나는 내 길을 찾아볼게요.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때 가서 이혼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결정합시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개월이 흘렀다. 진호의 삶은 예상대로 엉망이 되었다. 처음 일주일은 배달 음식으로 버텼다. 하지만 계속 배달만 시켜 먹자니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문제였다. 혈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소화도 잘 안 됐다. 진호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켰다. 초보자를 위한 건강한 요리를 검색했다. 첫 영상은 계란 프라이 만들기였다. 진호는 영상을 보며 따라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는 바람에 계란이 튀어올랐고 손등에 기름이 튀었다. 아야, 젠장. 하지만 진호는 계속했다. 계란은 너덜너덜했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었다. 짜고 기름졌지만 자신이 만든 첫 음식이었다. 다음 날은 찌개를 제대로 끓이는 법을 배웠다. 물의 양, 불의 세기, 끓이는 시간. 정희가 35년 동안 매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심함을 필요로 하는지 진호는 처음 알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진호는 세탁기 사용법을 배워야 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세제는 어디에 넣는지, 코스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건조는 어떻게 하는지. 진호는 설명서를 펼쳐놓고 한 글자씩 읽어야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호는 동창 모임에 나갔다. 친구들은 진호를 보며 놀랐다. 야, 진호야. 너 많이 수척해졌네. 집안에 무슨 일 있냐? 안색이 왜 그래? 진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창피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진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장을 봐야 했다. 진호는 평생 마트에 몇 번 가보지 않았다. 정희가 항상 다 해놓았으니까. 마트에 가서 진호는 막막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두부는 어디 있고 계란은 어디 있고 채소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장바구니에 라면과 김치, 계란만 담았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3만 원이 조금 넘었다. 진호는 속으로 계산했다. 한 달이면 얼마지? 90만 원. 정희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우리 가족 식사를 다 해냈잖아. 그날 밤 진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다. 정희가 매일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김치 담그고 명절 음식 만들고. 진호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아니, 고마움이 아니었다. 미안함이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노동이었는지 이제 알았다. 같은 시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슨트 과정을 마친 정희는 시립미술관에서 자원봉사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렸다. 사람들 앞에서 설명한다는 게 두려웠다. 첫 해설은 엉망이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친절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그림 정말 잘 설명하세요. 이해가 쏙쏙 돼요. 정희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한 달에 2번, 그 다음 달에는 매주, 그 다음에는 주 3회까지 도슨트 활동을 늘렸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물화부터 시작했다. 사과, 꽃병, 창문. 단순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점점 정희의 그림은 변했다. 어느 날 정희는 자화상을 그렸다. 60살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그 그림을 보던 김서연 강사가 말했다. 정희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전시회에 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구청에서 시니어 작가 전시회를 준비 중이거든요. 이 그림이면 충분히 전시할 만해요. 정희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그림이 전시회에 35년 만에 전시회 날이 왔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정희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자신의 자화상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옆에는 작품 설명이 붙어 있었다. 35년 후에 자화상 마이너스 이정희. 60살에 다시 찾은 나.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고 눈빛은 새로운 시작이다. 지훈과 상우가 전시회에 왔다. 지훈은 엄마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 네.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상우도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넌 아빠를 걱정한 거잖아. 그것도 효도야. 전시회가 끝난 후 정희는 혼자 갤러리에 남아 있었다.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3개월 후 정희는 진호에게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를 꺼냈다. 진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과의 추억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35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결국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조론을 해요, 우리. 정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 및 독립생활 계약서였다.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 남겠지만 서로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도슨트 활동에 집중할 거고 당신은 당신의 건강과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는 각자 잘 살아낸 다음에 다시 결정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3개월간의 고독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의 개인전이 열리는 작은 갤러리에 진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며느리와 아들, 딸 지훈도 함께였다.
진호는 정희의 자화상 앞에 멈춰섰다. 35년 전에 눈빛을 되찾은 정희의 얼굴이 캠퍼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호는 정희에게 다가가 조용히 꽃다발을 건넸다. 오늘 해설 정말 좋았어. 이 작가님. 정희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원망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고마워요, 진호 씨. 가서 차나 한잔해요. 내가 쏠게요. 갤러리 밖으로 펼쳐진 노을이 전시장 안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노을이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말하지만 정희 씨는 압니다. 노을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